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 15년 만에 기준금리가 2달 연속 인상되었죠. 이제 기준금리가 1.75%를 기록하게 됐는데 그만큼 급등하고 있는 소비자 물가를 잡기 위해서 정부의 금융대책이라고 봐야 되겠죠. 또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요, 올해 기준금리를 2.25%에서 2.50%까지 추가 인상을 시사하였죠. 이제 앞으로 기준금리가 더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기준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대출 이자가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또한 기준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그만큼 물가 상승이 가파르다. 이러한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서 정부가 기준금리를 올랐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러니 부동산 시장에서는요, 금리 인상, 대출 규제에 대한 압박감으로 인하여 집값은 안정세로 좀 진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발표된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 2022년 5월 넷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놓고 보더라도 마찬가지죠. 매매 가격지수 변동률은 전주 대비 별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또한 전세 가격지수 변동률은 다소 지방은 0.01 하락, 서울도 0.01%가 하락된, 그러니까 전세 가격은 좀 다소 진정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시도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인데요. 경상남도,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 제주도가 상승할 거예요. 나머지는 보합과 하락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경기도는 0.03% 하락, 인천은 0.05%가 하락되고 있죠. 그런데 어제 서울경제 기사에 의하면 6억 원 이하 아파트가 없나요? 그래요. 거래절벽에도 저가 아파트가 불티난다는 것이죠. 특히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수도권 아파트 가격대별 재고 비중인데요. 여기 보이는 그래프 중에 파란색, 즉 38.6%가 6억 원 이하 아파트라는 거죠. 그만큼 전체 아파트들 중에 6억 원 이하 아파트가 38.6%를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주황색이 6억에서 9억 원 이하 아파트로 전체 아파트들 중에 27.7%를 차지한다는 거고, 9억에서 15억 하는 아파트가 21.5%를 차지하고 15억이 초과되는 아파트가 전체 아파트 중에 12.1%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수도권 아파트 가격대별 거래 비중을 한번 살펴보니까 보시다시피 파란색 6억 원 이하 아파트의 매매 거래 비중이 전체 중에서 무려 75.7%나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9억 원 이하의 경우에도 13.7%를 차지하고 15억 초과되는 아파트, 즉 고가의 아파트는 단 2.9%밖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이 정도로 6억 원 이하 저가 아파트의 거래가 그나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물론 6억 원 이하의 아파트가 저가 아파트냐, 6억 원 이하 아파트도 고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일반적으로 볼 때요, 그냥 서울 수도권에서는 6억 원 이하의 아파트가 그나마 저가 아파트라고 인식이 될 만큼 그동안 서울 아파트 가격이 많이 상승하였다는 거예요. 이를 지방 광역시급 아파트로 생각을 한다면 3억 원대 아파트, 그렇죠. 한 3, 4억 미만 하는 아파트들이 이제는 지방에서도 이제 저가 아파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앞으로도 서울에 6억 원 이하 하는 아파트, 또한 빌라들, 그리고 수도권의 6억 원 이하 아파트, 지방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3, 4억대 이하의 아파트들이 약진할 것을 보인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처럼 서울이든 지방 광역시든 저가의 아파트들이 약진하는 이유로 본다면, 첫 번째로 본다면 고가 아파트, 맞아요. 고가 아파트들이 올라도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는 웬만한 고가 아파트에 접근할 매수인이 줄어들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서울 아파트 가격이 25억이다. 그러면 대출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금 25억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물론 있는 분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이 현금 25억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따라서 고가 아파트들은 올라도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제 추가 매수인들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라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본다면 대출 규제로 대형 평수 매수인들이 감소가 되었다. 그렇죠. 특히 투기 과열지구 같은 경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시가 15억 초과 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이 아예 안 되지 않습니까? 9억 원이 넘어갈 경우에도 9억까지는 40%, 9억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20%밖에 대출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다가 DSR까지 생각한다면 엄청나죠. 따라서 대출 규제로 인해서 고가의 아파트를 매수하기가 그만큼 힘들어졌다라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본다면 금리 인상, 대출이자 부담이 증가되었다라고. 맞아요. 아무리 은행이자 그까이 것, 은행이자 0.25% 올린다고 그까이 것 크지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중요한 거는 작년 7월 달 대비해서 기준금리가 1.25%가 올랐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준금리가 1.25%가 올랐다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대출 받을 때 대출 받는 금리는 적게 본다면 2.5%, 많이 본다면 3% 정도가 올랐지 않습니까? 따라서 작년에 주택담보대출금리 이자가 2.5%라면 현재는 이제 4%, 5%에 진입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주택담보대출이자보다 더 높은 신용대출이자, 그렇죠? 신용대출이자의 부담이 더 증가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영끌이나 비투를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은행이자 부담되네 라고 입에서 그냥 튀어나오는 그런 단계에 이제 도입이 됐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본다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한시적 배제를 하고 있죠. 맞아요. 이 부분도 분명히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주택자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중과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똘똘한 한 채, 그렇죠? 똘똘한 놈 한 채, 강남 한 채, 서울 한 채를 선호하다가 이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한시적 배제 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폐지된다면, 또한 양도소득세 세율이 인하된다면 똘똘한 놈 한 채보다는 그동안 안 오는 아파트 한 채를 더 선호하지 않을까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 본다면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생애 최초 내 집 마련하는 사람들, 50년 초장기 모기지론 상품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이 상품만 나오게 돼도 그렇죠. 그래요. 결국 이런 상품이 나온다라고 하면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생애 최초 내 집 마련하는 사람들이 이제 내 집 마련할 가능성이 증가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8억대, 10억대, 20억대 아파트를 사겠냐는 거예요. 이분들의 타겟은 주로 광역시급에 있는 3억대, 4억대 아파트가 타겟이다. 아니면 서울의 빌라가 타겟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왜냐하면 매매 금액이 3억대, 4억대 정도 돼야지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DSR을 적용받는다 하더라도 1억, 2억대 대출만 받으니까, 그렇죠? 원금과 이자에 대한 상환에 대한 부담이 그만큼 덜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저가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증가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상까지 5가지 이유로 하여 이제는요, 전국에 저평가된 저가 아파트, 특히 광역시급 이상 그런 지역에 저평가된 저가 아파트에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